오늘 가정상담에서는 아빠의 사랑 그리고 결핍, 해결되지 않은 상처란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사님 굉장히 바쁜 또 한 달을 보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박사님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 다시 모시고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네. 기쁘고요. 오늘 특별히 6월 하면 이제 5월 하면 가정의 달도 있고 마더스데이도 있지만 또 6월 하면 파더스데이가 있잖아요. 네. 네. 미국에만 있는 특별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참 아빠들은 조금 서운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죠. 예, 아무래도 마더스데이 하면 굉장히 음. 큰 뭐 이슈 아니면 뭐 그렇죠. 레스토랑 예약부터 좀 맞아요. 다른데 화려하고 온 가족이 축복하는 날이죠. 네. 근데 좀 파더스데이는 그거에 비하면 조금 조용하고 네, 쓸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있다는 것 자체가 어디예요? 맞습니다. 머더스데이 아닌 건 다 파더스데이거든요. 네, 네. 아, 또 그렇네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청취자분들 사연과 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 보면서 아빠의 사랑과 관련된 걸 좀 찾았어요. 근데 이게 또 아빠의 사랑에 굉장히 또 상처가 참 그 비하인드에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두 가지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이런 어떤 상처, 또 사랑,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결핍. 네, 저희가 이 시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연 나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년 전에 결혼하여 지금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45세 남성입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초중고 때는 학교 성적이 나쁠 때마다 아버지한테 매맞으며 자랐습니다. 성격도 매우 달라요. 아버지는 매우 무뚝뚝하고 저는 어머니를 닮아서 까불까불 말을 잘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아버지는 남자는 말이 많으면 안 된다며 잔소리를 하셨어요. 전 자주 24 피트니스 가서 농구를 하는데 그때마다 한 부자가 항상 같은 팀에서 농구를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볼수록 너무 부럽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전 아버지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앞에만 서면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며 제 자신이 아직 완벽한 남자, 완벽한 아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제 상처받는 마음을 평생 모르시겠죠? 어떻게 해야 제 아버지하고 서먹하지 않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박사님? 하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참 이분의 이런 고민이 너무 느껴져요. 마음이 되게 느껴지는데요. 아, 또 이런 비슷한 부류의 분들도 우리 박사님께서 많이 상담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우선은 이분의 나이는 45세가 됐고, 참 지금 와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갈망한다는 좀 그렇죠. 느낌이 네. 들어요. 네. 어떤가요, 박사님? 먼저 보통 본인이 이미 아버지가 됐으니까 네. 이제 당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어떤 서운함이나 뭐 결핍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본인 마음에서 해결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전달하고 싶으면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좀 있어야 그 모델로 해서 나도 이런 사랑을 받았어 하고 전달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항상 본인이 결핍됐다는 어떤 나는 부족해 뭐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지 4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아기일 것 같아서 네. 어떤 면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만약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 본인처럼 또 아빠에 대한 결핍이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부터 그 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 거를 연구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 할 것은 당신 아버지가 지금 현재 살아계시면 그분께 자신이 서운했던 마음보다는 지금 아버지가 이미 살아계셔도 연세가 좀 높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굉장히 외롭고 힘도 없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고 그런 아주 묘한 그런 상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분도 아들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아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서 네. 그 표현을 못했고 그리고 아들 잘 되라는 표현이 그냥 때린다든가 폭력을 쓰는 걸로 표현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아들이 커지면 아들을 약간 두렵죠. 아버지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아들 눈치를 본다든가 거리를 둔다든가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본인이 두렵거든요. 네. 그 두려움을 표현할지도 몰라요. 이런 네네. 분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더 이렇게 말이 없고 또 피하고 네. 또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선입감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네. 또 그런 모습을 이렇게 들춰내기도 싫으실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네. 자존심 상하고 아, 그렇죠. 내가 이제 노인이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뭐 이런 선입감도 있고. 네. 그래서 먼저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 그리고 네. 이제 연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안 됐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아버지는 그래도 아버님이세요.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로서 받고 싶은 존경심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들은 사실 아빠의 행동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네. 정말 복수심도 생길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기가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님께 효도를 할 수 있을까? 아버님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뭔가? 그 표현이 뭐 용돈을 드린다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해드리고 아버님한테 아직도 아버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를 좀 더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표현해 드리면 그럴 여유만 있으면 네. 그게 최고의 그런 그 상처를 치유받는 길이죠. 어떻게 그래서 보면 본인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거죠. 초월하는. 용서하는 거죠. 마음으로 네. 이미. 그렇다고 막 그거를 지금 와서 아버지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상처받았다 뭐 이런 걸 얘기해봤자 아버지 쪽에서 뭐 미안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미안하단 말도 본인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저 녀석이 나를 더 무시할 수도 있어. 막 이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 그런 말 듣는 거는 참 기대하기 어려워요. 네. 노인이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그런 어떤 초조감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40이 넘었으면 철이 다 나셨고 인생이 이미 후반전에 들어셨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를 보상받으려는 마음을 당신이 속으로 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아버님을 적극적으로 용서해 드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혹시 아버님이 그런 좀 우물쭈물 하신다거나 본인의 눈치를 본다거나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얼른 너그럽게 이 본인이 성격이 엄마를 닮아서 명랑하다 네,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훨씬 밝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 그 자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실 수 우리 손주에게는 네. 할아버지가 계신 게 축복이에요. 손주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기회를 드리기도 하고 네. 그 아버님 자신이 비록 과거에 가슴 아픈 그런 상처를 남겼다 할지라도 네. 나의 아버지로서의 그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손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네. 이런 걸 알려드려야 되고 네. 만약에 이미 천국에 가셨으면 그 부분은 내가 직접 통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도 마음으로 그걸 하시면 돼요. 네. 마치 이거를 우리가 게스트 할 때 빈 의자의 기법이라고 하는데 심리치료 기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빈 의자를 하나 놓고 여기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돼요. 아버지 네. 나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저 아버지가 나 때린 거 난 속상했고 화가 났지만 용서해 드릴게요. 지금도 나는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인정이 필요해요. 나 괜찮은 아들이죠. 이렇게 이렇게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을 좀 하시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 의자에 딱 앉아서 그래 너는 네가 내 아들이었다는 게 나에게는 큰 축복이었단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자기한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가 이렇게 잘 자라서 또 손주가 있다는 게 나한테 큰 효도한 거다. 그래서 나는 그 손주를 축복하고 싶다. 네. 이렇게 하시고 혼자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만약 그게 실감이 안 나면 네. 상담자를 찾아서
그런 어떤 절차를 네네.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본인이 자유로워져요. 네. 아,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았고 용서를 해드렸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축복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원래 있었다. 이걸 믿게 되고 나도 우리 아들한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네. 하고 아들한테는 정말 좀 한없이 사랑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사랑해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는 특별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란 아들은 인생을 사는데 힘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네. 이 아버지에게는 큰 또 정말 큰 기회예요. 네. 그리고 굉장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나는 정말 축복의 통로구나라는 확신과 자신감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 아들하고 좀 더 다정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와.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너무 잘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네,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그렇죠. 보내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사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싶고 또 그렇죠. 본인도 본인의 아들을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잘 키우고 싶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빈 의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저도 들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났어요. 그럼요. 근데 많이들 네. 우세요. 굉장히 파워풀한 것 네. 같거든요. 네. 네. 뭐 이게 뭐 별게 되겠어? 이럴 수도 있으시지만 사실 정말 속내 이야기를 이렇게 그렇죠. 내보내는 거잖아요. 네, 표현해 보는 거죠. 자기. 그리고 와. 그 말을 자기 귀에 들어요. 네. 이렇게 우리 브레인에 그 두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정말 그렇게 한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네네. 그 좋은 상담자를 만나면 그런 경험을 직접 해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네.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에게 이제 성장하면 늘 아들은 지금 아버지 쪽에서 해야 될 그런 연령이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걸 확실히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해요. 네. 나는 네가 뭐 말을 잘 듣든 못 듣든 내 마음에 들든 하는 그걸 넘어서 초월해서 네가 나의 아들이라는 것, 네가 나한테 아버지하고 부른다는 것, 이것만 해도 난 너무나 기쁘고 가슴이 설렌다. 이런 말을 해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착하게 굴면 사랑받고 잘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가져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존재 자체로 너는 족하고 내 모습 그대로가 우리에게는 소중한 존재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음성인 건데 애들은 직접 듣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준다든지 네. 또 기도를 해준다든지 아들한테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뭐 아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벌써 눈치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맞네요. 거기다가 또 아빠가 네. 막 꾸지람을 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어떤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디스플린을 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훌륭하게 길러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이들에게는 더 자존감을 낮추고 또 자신감이 없어지고 두려워지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는 그런 의도 없이 했는데 아들에게는 그렇게 전달이 돼요. 그렇죠. 또 그게 그리고-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빨리 네.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아빠가 미리 그걸 알아서 미리 괜찮다고 용서해 준다고 이렇게 성숙한 아빠가 참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아빠가 좋은 상태에서 네. 아빠가 충만한 상태에서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내가 너를 훈계하거나 꾸지람하거나 이럴 때도 있지만 그거는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빠가 그렇게 훈련되지 않아서 미숙한 방법으로 너를 디스플린하기도 하지만 아빠의 본심은 너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네. 네가 나한테 소중한 존재다. 이거를 정말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와,
전 오늘 이렇게 사연을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또 이 사연을 통해서 우리 많은 아빠분들께서 맞아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음. 다시 한번 지혜를 또 배우고 그렇죠. 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그렇죠. 좀 모니터링도 해보실 수 있을 것 맞아요. 같고 한번 돌이켜 볼 네. 필요가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생쯤 되기 시작하면 청소년이 돼요. 그럼 청소년 시기에 이 아이들은 되게 중년의 아버지를 만나거든요. 네. 그러면 인생의 반항기예요. 두 세대가 다. 그래서 그게 부딪혀요. 네. 그래서 청소년기는 괜히 이유 없이 반항이라 그러지만 사실 이유가 없지는 않아요. 네네. 이 아이들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내가 이래도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할까?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해도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들 마음에 드는 그런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할까? 이런 질문이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확인하는데 이렇게 저기 정말 있는 그대로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성적이 잘못 나왔는데도 나를 사랑해요.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애들이 드문 거예요. 네. 그냥 그걸 간접적으로 테스트하는 거죠. 네. 괜히 뭐 심통을 부린다든지 네. 뭐 투정을 이렇게 이런 방법을 이렇게 잘못 쓰면 엄마 아빠는 이 아이의 본심을 모르고 다른 걸로 혼을 낸다든지 또 이제 뭐 회차리를 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미국에는 회차리 들면 또 이제 나라에서 네. 벌을 주니까 네. 잘못하면 애를 뺏길 수도 있고 네. 다른 어떤 그 징계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또 미리 또 머리가 깬 애들은 그런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고발하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때렸어요. 뭐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년쯤 되면 벌써 애들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원래 그런 관계가 안 됐던 아버지들은 그냥 먼저 화를 낸다는 거죠. 이 녀석이 조금 머리 자랐다고 아빠의 권위를 무시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는 점점 나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운동을 한다든가 심지어는 같이 목욕을 한다든가 이렇게 친밀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남성 대 남성의 대화는 중요해요. 네. 특히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너를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거 무조건적으로 그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 아들은 자신감이 없어져요. 삶에.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정말 청소년기도 네.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도 그 사랑을 표현을 받고 싶다라는 것. 그럼요. 네,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저도 막 다녀보면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제 다른 주에서도 보면 이렇게 청소년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그러니까 흔히 뭐 집사님들 뵈면은 네, 맞아요. 고민이 항상 우리 그럼요. 아이가 너무 반항심이 심해졌다. 예전엔 안 그렇죠. 그랬는데 맞아요. 약간 이런 표현이 항상 있으세요. 네.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참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을 볼 때 느끼는 게 마음은 너무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맞아요. 게 네. 굉장히 더 답답하고 네, 안타깝죠. 답답함을 느꼈고 네. 하지만 역으로 이제 저는 뭐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때 그런 이제 아이들의 뭐 유스 티처 이런 식으로 섬기고 이럴 때는 너무 또 아이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아직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캐패시티가 맞아요. 네. 많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자기의 불편한 감정이 그렇죠. 좀 날카롭게 이렇게 네. 표현이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비판 의식이 강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얘들 속에 정의감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not fair 이 소리를 잘해요. 네. 그러니까 공평하기를 원하는데 어른들이 공평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을 비판하게 되죠. 네. 그렇다고 완벽한 어른하고 항상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른들도 또 결핍이 있고 상처가 있고 네. 한계가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네.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린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사실 두 번째 사연이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짧게 우리 두 번째 사연도 좀 나눠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래도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언급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인데 가족끼리 분위기도 너무 안 좋고 서로한테 불평불만이 많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 생각에 아빠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도 조금 짜증이 나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면 엄마도 뭐라 안 하는데 아빠가 화나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물건을 집어던지시고 때로는 욕하고 또 심할 땐 발로 차면서까지 폭행이 이루어집니다. 가끔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을 걸면 그냥 절 무시해요. 집에선 화목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저희 집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런 가정 상담에 이런 걸 상담을 드리면 이런 것도 가정 상담의 상담이라고 볼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중학생의 이런 편지를 보게 됐어요. 이거는 가정 폭력이에요. 그래서 만약 폭력을 쓰면 반드시 가정 상담을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잘못해서 이게 고발이 되면 이제 법적인 조처가 취해지죠. 그래서 가족과 만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분노 조절은 일종의 결핍이 그냥 한 정신병의 일환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은 본인이 먼저 상담을 받아야 돼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요인이 있어요. 이 마음 속에 이렇게 한 번도 표출하지 못한 분노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상적으로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쌓였다가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체가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이 에너지가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럼 옆에 있는 아내나 자녀들이 피해자가 되죠. 네. 그러면 그 피해자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폭력을 썼던 그런 가정의 아들들은 나중에 자기가 아버지가 되면 또 폭력을 쓴 확률이 아닌 가정보다 10배가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안 그럴 거야 하면서도 자기가 어느 틈에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 같은 그런 폭력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먼저 분노 조절은 정상이 아니고 네. 그렇게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네. 병이다. 네. 이런 걸 인식하고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네. 이렇게 중학생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아버지하고 정면 대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네. 어머니가 이거를 그냥 방임해서도 안 돼요. 그런 아버지 밑에 그냥 폭력을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나는 폭력을 당하는 희생자로 살 수 없다라는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청소년이라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자가 아버지도 부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놔두면 이 청소년이 어떤 액팅아웃 다른 걸로 그 반응심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도 이미 이 우리 중학생 친구분이 이미 이 말투에서도 이 글 속에서도 그런 뭐랄까 좀 날카로움이 굉장히 폭발할 언제 폭발할지 네. 모르는 그런 게 부분이 가족에 있는 거예요. 느껴지거든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네. 관계를 다시 개선해야 돼요. 아, 그래서 그런 인식을 먼저 하고 전문 상담자를 만나서 본인도 좀 상담을 받을 그렇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의뢰를 하시면 저희 그 상담실에 의뢰를 하시면 또 청소년 전문 상담자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폭력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본인은 그 폭력에 또 대물림 받지 않는 네. 그런 미리 예방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네네. 또 이 아들 마음속에도 아들도 보호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빠가 폭력을 취하면 아주 어렸을 때처럼 그냥 매를 맞고 지나가지 않고 맞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아이도 폭력의 어떤 희생자로 또 폭력을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네. 거죠. 그럼 정말 가족이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극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어서 네. 그러기 전에 네. 빨리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요. 네. 이게 시작이 사실 언제 시작은 했는지는 모르지만 중학생 이 나이 때 이런 표현을 했다면 사실 이런 상태로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됐을 때는 정말 피해자가 이제 나중에 진짜 정말 가해자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확률이 네, 높죠. 확률이 높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네. 아버지는 그렇게 되는 줄 모르면서 네. 계속 자기 분노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빅팀으로 희생자로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럴 때에 이 아이가 가정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는 인식을 했다는 거는 네. 정말 똑똑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반드시 가정 상담을 받아야 되고 본인도 먼저 상담을 받도록 권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 본인이 그럴 여유가 있으면 아빠한테 말이 안 되잖아요. 편지를 쓰는 것도 좋아요. 네. 이 아빠가 이렇게 할 때마다 본인이 얼마나 두렵고 아빠한테 자기도 폭력을 쓰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자기도 얼마나 불안하고 삶이 그런지. 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아빠한테 폭력을 당하는 거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네. 나는 엄마를 보호해야 할 그런 충동도 느끼고 책임도 느낀다. 네.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먼저 아빠한테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아빠도 함께 이 상담을 받으면 어떤지 그리고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 만약 조금이라도 인식이 있는 아빠라면 그거 들으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필요가 있을 네. 거예요. 사실 편지라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이렇게 있다 보면 1세대 부모님 또 2세 아이들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환경에서 보면 모두가 다 같은 그런 레벨의 코리안을 이해하고 있는 언어를 이해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하고 싶은 부분들이 우리 부모님께 잘 전달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아빠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더 폭력적이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게 그렇죠. 좀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도 또 반대로 부모님도 조금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미리 좀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그럼요. 근데 드네요. 네, 이제 두려운 거 뭐냐면 아빠랑 아들이 벌써 네, 아들은 한글을 못 읽고 아빠는 영어를 잘 이해를 못 한다면 이건 더 심각하죠. 네, 네, 네. 그래도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는 있고 네, 그렇게 중간에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네. 와, 박사님 오늘 아빠의 사랑 그리고 결핍 해결되지 않은 상처란 주제로 함께하면서요. 이렇게 두 가지 사연을 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네. 저희가 나눠봤어요. 네, 따로따로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네. 심각한 상황인데 네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루니까 좀 아, 이제 한계를 느끼네요. 네네. 그래서 우선 정리의 말씀을 그래서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박사님? 네. 아빠와 아들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관계예요. 근데 먼저 아버지가 아버지 됨에 대한 그런 특권 그리고 의무 그리고 책임감 이런 걸 인식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모델이라는 거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날 사랑하셨나 이거를 먼저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비슷한 사연들로 또 다시 가지고 올 때 우리 더 깊은 이야기를 또 파트 2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